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 엄마 곽정민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전에 녹화를 했다가 음성에 잡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편집을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찍고 있어요. 네, 더 좋은 방송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책은 운명을 만드는 절제 성공학이라는 책이에요. 미즈노 남보쿠라는 저자가 지은 책인데 일본 관상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이분이에요. 그런데 이 책이 왜 이렇게 유명할까? 성공하신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대부분들이 절제 성공학이라는 책은 꼭 한번 읽어봐야 된다라고 추천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이 왜 이렇게 유명할까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 책의 특징은 뭐냐면은 일문일답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면서 지혜를 찾아갈 수 있게끔 알려주는 방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운이 너무 좋은데 자꾸 사업에 실패를 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 타고날 때부터 운이 나쁜가요? 아니면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이대로 물려줘도 괜찮은가요? 아니면은 저는 한 번도 타고난 운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젊을 때는 운이 많은 것 같은데 자꾸 고생만 해요. 이게 어떻게 끄두는 좋을까요? 도대체 얘기하시는 게 모든 게 음식하고 관련되는데 도대체 음식이 왜 사람들하고 통한다는 거예요? 음식이 어떻게 해서 운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 있잖아요. 그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계속 제시를 해주고 계세요. 이 남보쿠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절식개운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절제를 할 때 운이 다가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학자들 사이에서도 절식개운이라는 이런 철학이라든지 학문이 내려와야 되는데 왜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우리가 철학이라든지 학문을 내려오려면 어떤 과학적인 증거라든지 입증이라든지 뭐 어떤 자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관상이에요. 자기 주관적인 것이고 어떻게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는 내려오지 못하고 자신만의 해석들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남보쿠라는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연구했고 사람들의 운을 본 결과들은 백발백중이었다고 해요. 그만큼 이 사람은 한평생을 그 사람의 관상을 보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0대 유년 시절은 너무나 불운하게 컸어요. 그리고 너무나 불운하게 컸지만 내가 어떤 관상을 타고 태어났지? 나는 어떤 운명을 타고냈길래 이렇게 살까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관상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나는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미즈노 남보쿠는 얼굴은 사람의 마음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마음의 캠퍼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안색으로 표정으로 자신의 온 마음을 표현한다. 그 사람의 내면 세계가 오롯이 드러나는 것은 얼굴이다. 얼굴은 자신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 존재가 부끄럼 없어야 좋은 얼굴을 가질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뭔가 알아차리고자 할 때 제일 먼저 취하는 행동이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제일 먼저 취하는 행동이 바라봅니다. 자세히 바라봄으로써 더 실체를 다가서려고 한다. 관상은 외부에 드러난 형태를 파악해 자신의 안과 겉을 바라봄으로써 내면의 상태를 파악하는 해석이다. 그리하여 기륭인지 아니면 미래를 점치기에 이르렀으나 그 해석에 있어 자의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한 이유로 학문으로 정착하지는 못했다라고 해요. 저마다 통계학적 기준으로 자신만의 해석을 가지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남보쿠라는 사람 그럼 절식개운설? 인간의 얼굴과 몸을 잇는 사람? 에도 시대 중기 때 사람이라고 해요. 당시 일본 제1의 관상가로 꼽혔다. 그의 관상학이 특별하다기보다 절식개운설이라는 주장 때문이다. 관상은 언제든지 바뀌며 그 관상이 바뀌는 출발점이 절식에 있다는 이론과 철학을 주장하고 있어요. 절식에서 그 사람의 운이 바뀐다. 절식에서 그 사람의 운이 바뀐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보쿠라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절식개운을 주장하는 거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주장하는 건지 궁금해 하실 수 있잖아요. 남보쿠는 오사카 출신이래요.
원래 이름은 카스사부로 타다요시이고 아버지는 오사카의 아와자에서 곡을 맞춰서 옛 이야기를 읊조는 조르리 연극의 각본을 쓰던 전속 작가였다라고 해요. 근데 남보쿠가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이분이 남보쿠가 대장장이었던 야스케라는 부부 밑에서 크게 된대요. 그런데 딸마다 10살 때부터 술을 배웠고 술값이 부족해서 숙부가 애지중지하는 물건들 팔아 헤치고 도박을 일삼고 마을로 건달로 지내고 칼부림을 하면서 정말 망나니처럼 산 거예요. 그러다가 18세가 되던 해 술값 때문에 결국은 사고를 쳐가지고 감옥에 들어간대요. 감옥에 들어가면서 이 사람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감옥에 딱 들어갔는데 기존에 바깥 생활을 하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과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인상차기가 다르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떤 인상이 있는 걸까? 이 사람들이 정해진 인상이 뭐가 있어서 이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오는 운명을 타고나는 걸까? 라는 게 궁금해진 거죠. 사람들이 꽤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했고 관상과 사람의 운명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는 관상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곳에서 죄인들의 모습을 관찰하던 남보쿠는 감옥을 나오자마자 자신의 운명을 알기 위해 관상가를 찾아간대요. 관상가로부터 너는 1년 안에 칼을 맞아 죽을 관상이니 이 길로 속히 절에 가서 출가하여라 라고 얘기를 한대요. 절에 가라고요? 1년 안에 죽을 관상이래요. 1년 안에 너는 칼에 맞아 죽어. 그러니까 빨리 절에 가서 출가를 해야 돼. 근데 절에 갔어요. 스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너를 받아줄 수가 없으니 1년 동안 보리와 흰 콩으로만 지내라 라고 얘기해요. 그 후 1년 후에 너를 받아주겠다라고 해요. 남보쿠는 당장 자기 생명과 관련이 있으니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의 하역 인부로 일하면서 보리와 콩만으로 1년을 먹고 지낸대요. 그러고 나서 다시 관상가를 찾아갔죠. 관상가를 찾아갔더니 관상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검난의 상이 사라졌다? 뭔가 큰 공덕을 쌓았음이 분명하다. 사상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운세도 나아졌는 것 같다. 도대체 너는 뭘 하고 지냈길래 이렇게 운이 좋아졌느냐? 너의 관상이 완전히 바뀌었어. 도대체 너 뭐 하고 지낸 거니?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남보쿠가 식생활을 개선했다는 경위를 말하자 그 관상가는 그것을 은덕을 쌓고 상까지 바꾼 것이로구나. 그를 제자로 삼으려고까지 했대요. 그 관상가가 남보쿠를 제자를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절으로도 돌아가지 않고 이 관상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333의 관상수료법이라고 나오는데요. 왜 333이냐면 이 남보쿠가 9년 동안이나 수련을 해요. 그 수련 방법이 333인데요. 3년은 이발소에 가서 사람들의 두상을 관찰을 하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관상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 다음 3년은 공중 목욕탕에서 때를 밀면서 체상에 대해서 체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년은 화장터에서 소체부로 체득한 골상을 배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수련을 거쳐서 사람의 심상을 읽어내기 시작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남보쿠라는 이 사상가 관상학자는 일본의 대대적인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어떤 학문적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거나 자기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갔기 때문에 증명할 도리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일평생을 다 바쳐 이 사람들의 관상을 봐온 거예요. 이 절제에 성공하기 남보쿠에서 가장 특징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관상학자라고 하면 보통 얼굴이라든지 손바닥을 많이 봐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의 운명이 어떻고 생명이 어떻고 재물이 어떻고 향후 어떤 운명을 타고났어 라고 가르쳐 주기가 많이 하죠. 그런데 남보쿠 같은 경우는 얼굴뿐만 아니라 신체 모든 오장육부를 다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또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너의 관상은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관상은 너가 어떻게 삶을 영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대요. 그럼 우리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끝까지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절식을 해라.
너의 위 중에서 80%는 고체고 나머지 20%는 액체야. 그 액체는 80%를 소화시키기 위한 거야. 근데 너희는 너무 미련하게 100까지 채운다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소화불량이 되고 그래봤자 살밖에 더 찌게 하겠니? 그리고 그거는 음식물은 곧 똥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작과 끝은 육체라는 거는 어떤 지배에 불과하고 우리 속에 있는 정신이나 마음이 주인이 된대요. 그러면 그 육체를 살찌우는 것이 결코 우리를 돕지 못하고 절식을 했을 때만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 절식 개운이라는 걸 주장을 해요. 근데 이분이 한평생을 믿고 그렇게 따라왔다면, 그리고 많은 저자들과 많은 사업가들이 절제 성공함을 믿는다면 뭔가 운이 따르지 않을까요? 여기서 앞쪽에 시작하는 글에 남보크가 이렇게 남기고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성공은 스스로 인생을 절제함으로써 완성됩니다. 작은 성취를 들떠, 잠시만요. 한눈을 파는 사람에게 성공은 달콤한 맛만 보여준 채 떠나갑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절제한 사람에게는 성공은 뜬구름일 뿐입니다. 나는 원래 밑바닥 인생에서 살았습니다. 얘기 드렸죠. 10대 때는 너무나 불운하게 살았어요. 너무나 망나니처럼 살아왔던 거죠.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도 못한 삶이었고 20살을 못 넘기고 죽는다는 운명까지 들었다라는 거예요. 절제로서 간신히 운명을 가르치게 되었고 부끄럽게도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게 됐어요. 이분은 죽는 날까지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을 거느렸음에도 불구하고 절식을 거두지 않았어요. 언제나 소식을 하고 음식을 절제해 가면서 사용했어요. 이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는 음식에 비유해서 절식을 해라, 음식을 적게 먹어라, 배불리 먹지 마라, 그리고 육식을 하지 마라, 채식을 먹어라, 땅과 자연과 함께가 되어라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 절제라는 거는 음식에만 해당되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네, 계속 읽어드릴게요.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 말에 비웃을지도 모르지만 절대로 그 뜻을 소홀히 여기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다. 이 책을 소홀히 여기면 삶이라는 큰 길에 궁극적으로 성공을 끝내 다가오지 않습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으로 아직 성공하지 못했거나 꿈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인생과 성공의 이치를 전하기 위해 책을 만들었습니다. 멋지죠? 아직 성공하지 못했거나 꿈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인생과 성공의 이치를 전하기 위해 책을 만들었대요. 여러분, 한번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이 책은 궁금할 때마다 꺼내서 볼 수 있는 책이에요. 일문일답식으로 되어 있어요. 나 너무 가난해. 왜 가난한 거야? 난 운이 없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찾아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그게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지금 여행을 갔다가 조금 많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누워 있으면서도 이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자 이제 오전에 찍고 네, 음성에 잡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다시 찍고 있지만 그만큼 다시 빨리 알려주고 싶어서 다시 찍는 거거든요. 성공하지 못했거나 꿈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간혹 잘못된 논리도 있겠지만 부분적인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3번 읽고 책을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적은 책인 거예요. 이 책은. 그러면서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이 옮긴 자가 권세진이고 뉴건 작가님이 옮기셨는데요. 이분이 뒤에 후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선생이 깊은 뜻을 쉽게 알 수 있다. 자기가 하늘로부터 가져온 양식을 다 먹은 사람은 죽을 때 먹지 못한다. 이 앞쪽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람들이 자기가 먹고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갈 인생의 양과 먹을 양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해요. 그게 천양론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태어나면서 품고 나온 하늘이 정해준 음식의 양을 다 먹을 경우 죽음에 이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늘에서 주신 생명과 하늘이 주신 음식을 모두 다 채웠을 때 우리는
네, 생을 마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닌겔병 하나의 목숨에 의지하면서 굶어서 죽어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말 아픈데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사람들은 포도당 한 병 가지고 의지하면서 생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살아생전에 자기가 먹을 양을 이미 다 먹었다라는 거예요. 되게 무섭지만 내가 한평생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한평생 동안 나눠서 먹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식탐은 성경에도 큰 제약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불가에서도 식탐을 다스기를 큰 수행으로 알고 있다라고 있잖아요. 불경에서도 고기를 못 먹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을 죽이거나 해쳐서 먹는 것은 좋지 않다. 그걸 먹어서 얼굴이 거해지고 빛이 나더라도 그것은 곧 불경기나 아니면 사업의 실패나 몸의 악화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은 음식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하루에 3끼 아니면 2끼 동안 마음속에 절제라는 단어를 새기며 세상에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없으리라는 큰 뜻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루에 3끼 아니면 2끼 동안 마음속에 절제라는 단어를 새기며 세상에 절제하지 못할 것이 없으리라는 큰 뜻을 전하는 것이다. 세상에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없다. 세상에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없다라는 큰 뜻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 책은 내 마음속에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는 보물 중에 하나라고 이제 적어 놓으셨어요. 수십 번을 읽어도 어느 글 하나 진리가 아닌 것이 없으며 그 높은 뜻에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지인이나 환자들에게 선물하고 싶은 마음에 원문을 구해 새로 번역을 하고 현대인이 읽기 편한 글로 고쳤다. 고문의 맛을 살리려고 노력했으나 부족한 내가 선생의 뜻을 거스르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책을 만드는 동안에 일본에 사는 권세진 작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아이를 키우시면서 원문을 들여다보고 알려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남북후라는 사람 어떻게 생겼을까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되게 웃겨요. 이 원래 원문 책자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일본의 책자로 생겨 있고, 이 사진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남북후가 눈이 작고 코가 납작하면 눈썹이 없으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렇게 생겼대요. 네, 그래서 제가 남북후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역사를 펴냈는가 너무 궁금해서 이제 한번 남북후에 대해서 찾아봤었거든요. 남북후는 관상법은 얼굴과 손을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온몸을 발가벗겼다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철학자가 연구와 체험을 통해 관상학의 심오한 경지를 이룬 남북후는 결국 관상법의 한 체계를 완성했다라는 거죠. 그 주장의 핵심은 절식이 운세를 고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절식이 운세를 고친다. 절식이 운세를 고친다. 저희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다이어트도 하고 온도 바꾼다는데. 그러면은 절식을 해봐. 어떻게? 내가 먹을 밥의 양의 80%만 먹는 거야. 8알만 먹고 나머지는 남겨서 신에게 바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한 장의 사진으로 사람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세상의 대부분의 갈등은 사라지고 서로의 배려로 넘쳐나지 않을까? 기계는 발명되지 않았지만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는 곳은 바로 얼굴이며 몸이며 몸짓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해석이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실체는 얼굴을 포함한 외부의 디스플레이에 존재한다. 다만 해석만 다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의 얼굴도 세월의 관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늙어가고 변한다. 관상도 사람의 노력에 따라 변한다는 주장을 한다. 타고난 유전적인 요인보다 후천적인 마음가짐이 더 큰 변화의 요인이라고 주장한대요. 여러분, 기회예요. 유전적으로 타고난 요인보다 후천적인 마음가짐이 더 큰 변화의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후천적인 마음가짐이 더 큰 변화의 요인이다. 후천적인 마음가짐이 더 큰 변화의 요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저는 이 책의 첫 장이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있잖아요. 여러분들 일을 시작하고
빨리 나는 왜 잘 안 되지? 나는 왜 이 일을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나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한다라고 칭찬 많이 해주는데 왜 빨리 성공하지 못하고 자꾸 주저하게 되지? 재주는 많은데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 근데 나 왜 아직도 성공한 일이 하나도 없지 않은 일 없으세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첫 장에 나와 있어요. 저에게 가장 어려운 직업을 저에게 가장 어울리는 직업을 알려주세요. 재주가 많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움을 받고 있는데 아직 성공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제게 가장 어울리는 일은 뭘까요? 라고 했는데 왜 진정으로 성공 못하는 줄 아시오? 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줄 아냐고요. 언제나 작은 성공에 술과 고기를 즐기고 스스로 조그만 성취에 취하여 놀 줄만 알았다는 거예요. 작은 성취에 나 뭐 했어? 나 여기 시작했어. 다른 사람하고 달라. 나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시작만 하는 거예요. 그 작은 성취에 취해가지고 술과 그 다음에 고기를 즐기고 그 성취에 취해서 놀 줄만 알았지 진정으로 혼신을 다해 일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진정으로 혼신을 다해 일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항상 시작은 좋은 것 같은데 모든 일이 지지부진하게 끝내고 성공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참을성이 없으니 작은 실패도 또 다른 직업을 찾아다니는 거죠. 참을성이 없으니 작은 실패에도 또 다른 직업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직장 자주 옮기시는 분들 있죠. 조금만 힘들거나 조금 여기에 마음에 안 들거나 나의 삶에 도움이 안 되거나 너무 그렇고 시간이 여유지가 않거나 이러면 직장을 이렇게 개구리 뛰듯이 점핑해서 막 다니세요. 그런데 어떤 직장이나 똑같아요. 힘든 건 똑같고 그 강도는 다르고 찌질이 공상마다 상사는 꼭 있고요. 마이너스를 하는 어떤 누군가는 꼭 있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꼭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더 나은 삶이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아다니는 거죠. 조금 더 좋은 직장이 있지 않을까 하고 점핑을 하고 달아다니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직업을 구할 때는요. 내가 평생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는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잘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을 하셔야 되세요. 제가 요 며칠 동안 그렇게 아프면서도 너무 고열에 오한에 막 너무 힘들게 아팠었거든요. 그런데도 책을 놓지 않고 봤던 거는 심심한 거예요. 누워있는데 뭐라도 해야 되겠는데 사실은 눈을 뜨기도 힘들었고 이제 몸을 움직이기조차도 힘들었는데 약을 먹고 어느 정도 정신이 드니까 책을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도 절제 성공한 이 책이랑 몇 권, 2권 더 있거든요. 그 책을 봤어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느꼈어요. 내가 이게 아니더라도 나는 전혀 손해볼 게 없구나. 나에게 남는 어떤 지식을 쌓고 있구나. 내가 정말 깨달을 때까지 하는 것이 공부구나. 나를 성장시키고 있구나. 나를 발전시키고 있구나. 정민아 정말 잘했어. 넌 꼭 잘할 거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고 앞으로도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 착하고 행복하고 긍정의 기운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메뚜기처럼 자꾸 뛰어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게 아니라 자기가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돼요. 그 즐기는 일이 곧 실증이 나기는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하다 보면 실증도 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상사들도 고위 간부직까지 올라가는 사람들도요. 정말 어떤 찌질한 사람들도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견딘 거예요. 견디셔야 되세요. 견딜 수 있으세요. 하실 수 있고요. 내가 지금 당장에 돈이 한 푼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계속 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3년 동안 어떠한 것들을 해도 1원 한 푼 들어오지 않아. 그래도 너 계속 할 수 있니? 라고 했을 때 저는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한 명이 변화될 수 있고 단 한 명이 저랑 함께 해주실 수 있다면 그분을 그리고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긍정의 학원과 그 다음에 긍정의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드리고 그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게끔 그 사람이 가족과 그 다음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어요. 저랑 같이 해보시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더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겁니다. 저도 성장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최고의 2018년이 될 거예요. 기대하세요. 항상 시작은 좋을 것 같아도 모든 일이 지지부진하여 끝내는 성공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을성이 없으니 작은 실패도 또 다른 직업을 찾아다니다가 결국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이 세상을 마치게 되는 거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신의 한계를 이루지 못했다면 100년들 산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아도 그 의미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위에서 덕을 쌓지 못해 죽어도 가까운 사람 몇 명만 저승길을 돌봐준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든 처음부터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처음부터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처음부터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기술이나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몇십 년까지 심려를 기울이면 아무리 바보라도 그 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어진답니다. 그때야 비로소 성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처음부터 자기 뜻대로 되는 건 없어요. 처음부터 성공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죠. 이왕 시작했는 거 3개월 안에 무슨 결판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순간 뛰게 되면 다시 금방 그 거품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지 않고 단지 우르르 몰려서 우르르 빠지는 이런 시스템으로 나가게 되면 언젠가는 진실되게끔 그 사람들은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진실된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당신은 지금까지 혼신을 다해 일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과 같이 이리저리 마음가닥을 잡지 못하고 직업을 바꾸는 사람은 마치 강주리에 갇혀 나오지 못하는 미련한 개구리와 같습니다. 대나무 강주리 안에 보면 사방팔방 구멍이 다 뚫려 있으니 미련한 개구리는 자기가 그 많은 구멍으로 다 도망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멍으로 나가려다 안 되면 저 구멍으로 나오고 또 힘들면 다른 구멍을 찾는 거예요. 광주리의 구멍 다 똑같지만 그래도 구멍 쪽에 조금이라도 큰 구멍이 있게 마련이에요. 현명한 개구리는 그 구멍으로 필사적으로 탈출을 한다는 거죠. 개구리가 빠져나가기 엄청난 작은 구멍이지만 그 길밖에 살 길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그 구멍만을 뚫고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살 길이라는 것을, 그 길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절실하게 이 길만이 내가 살 길이다. 시간과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길만이 나의 살 길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요. 한 길을 파시기 바랄게요. 이것저것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럼 시간 계획부터 다시 짜셔야 되세요. 나는 몇 시에 일어나서 뭐부터 하고 시간을 만약에 가사 이 직업도 1, 2, 3 뭐 3 잡을 할 수도 있고 4 잡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잡을 어떤 시간으로 배분할 것인지 한번 나눠 보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는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고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성장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길밖에 살 길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그 구멍으로 밀어붙이고 뚫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혼신을 다해 한 길로 가고자 하면 태산이라도 뚫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길을 추구하다 보면 성공하지 못할 일 없습니다. 한 길을 추구하다 보면 성공하지 못할 일 없습니다. 한 길을 추구하다 보면 성공하지 못할 일 없습니다. 다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수백만의 군사가 사방을 포위한다 해도 필사적으로 한 곳만 뚫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쓸쓸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면 한 가지를 끝까지 이룬 후에 다른 것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가지를 끝까지 해서 성공을 맛보시라는 거예요.
작은 성공들을 맛보시고 그 다음에 큰 성공을 맛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쌓이면 큰 성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 성공을 맛보고 있어요. 아주 작은 성공들이 지금 쌓이고 있어요.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고요. 그 아이들이 모를 것 같았던 뭔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너무 뿌듯해요, 저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너무 수고했어. 어른들도 하기 힘든 거 너희들이 해내서 너무 수고했어. 힘들지? 잘할 수 있어. 선생님이 같이 해줄게.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아이들은 반드시 제가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렇게 될 거니까요. 저도 행복한 강연자가 되고 행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달자 역할을 하길 바래요. 좋은 책들에서 여러분 시간이 없으시면 제 영상 그냥 보세요. 제가 좋은 내용, 행복을 가져다 주는 내용, 그리고 긍정의 내용들을 많이 전달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까지 성공을 위해 절제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 운이 점점 나빠져서 가난하게 되었어요. 운명이라는 것이 성공과 실패가 정해져 있어. 운이 좋은 사람을 절제하지 않아도 되고 운이 나쁜 사람 절제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당신이 절제함으로써 더 큰 꿈을 이룰 것입니다. 큰 뜻을 이루기 전에 하늘로부터 시련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늘이 시련을 내리는 이유는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큰 뜻을 더욱 단단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큰 뜻을 더욱 단단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큰 뜻을 더욱 단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대인은 어떤 시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길을 정진하여 결국에 천하의 이름을 떨친 것입니다. 하지만 소인은 작은 시련에도 운명을 탓하며 하늘을 원망하다가 더욱더 공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제를 엄중히 지키면서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운이라는 글자는 세상이 돌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에게 때가 온다는 것이죠. 성공의 운명을 가진 사람은 때를 기다림에 있어 절제를 최우선을 해야 하고 성공과 실패는 스스로 하는 바에 따라 생기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스스로 하는 바에 따라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운이 닥치기 전에 더욱 단단해지려고 시련이 오는 것이에요. 지금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아이가 뜻대로 되지 않거나 가세가 기울거나 병이 있거나 결혼을 할 수가 없거나 큰 시련이 혹시 닥치거나 아니면은 직장에서 너무 마음고리를 하고 있거나 그렇다면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음 공부는 제가 다음에 또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개운을 위해서는 절식을 해야 된다는 남북구의 절제 성공학을 지금 전달해 드리고 있거든요. 절제를 해야 한다. 스스로 더 크기 위해서 단단해지기 위해서 시련이 온다라고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겨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요. 이 직업에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실 수 없을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하게 됐는데 그 사업이 성공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게 정말 잘 될까요? 저한테도 되게 와닿는 말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2018년은 저에게 모든 게 새로운 도전이고 시작이었거든요. 제가 나이가 40이 넘어가는 해기도 하고 저에게 과감하게 직업을 바꿀 수 있는 도전의 기회였고 그리고 제가 뭔가의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는 계기였거든요. 초기에 동시에 시작하면서 굉장히 힘든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전 너무 잘 풀렸어요. 제가 비록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들도 생겼고 그 다음에 가게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생겼지만 그걸로 통해서 저는 더 단단해졌고 나에게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통해서 고정비가 나갈 것들이 더 세이브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남는 시간에 책의 내용들을 하나라도 더 전달하고 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을 찾게 됐어요.
저에게는 너무나 행운인 2018년이 될 것 같아요. 네.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직업에서 크게 성공하고 싶은데 알려주시겠습니까? 항상 선배나 윗사람을 공경으로 대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셔야 해요. 선배의 덕을 중히 여기는 것이 정도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사람은 열심히 배우는 것이 본분입니다. 열심히 배우는 것이 본분입니다. 열심히 배우는 것이 본분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은요, 어떤 경험이 있는 사람들한테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무조건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그게 어떤 경우라도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그 경력을 끌고 오면서 자기만의 노하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 다 알고 있어. 나도 너보다 뭐 더 많이 공부했고 너보다 아는 것들이 더 많고 나도 가치관이 확실하고 나도 내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있어. 이런 확신이 있더라도 더 겸손하게 다가가시고요. 그 사람한테 나는 오늘 이 강의에서 뭐라도 하나 더 배우고 올 거야. 난 뭐라도 하나 더 건져올 거야. 녹음하세요. 녹음하시고 그걸 다시 들으시고 필기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길이 보이세요. 진짜 그거는 정말 맞으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 열심히 배우는 것이 본분이에요. 본분을 잊지 않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한 1년 정도는 배우셔야 되세요. 1년이란 사이클을 돌려보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이 오세요. 그렇지만 그 1년 다음에도 또 다른 멘토를 정하시고요. 그 멘토한테 계속적으로 배우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계속적으로 배우셔야 되세요. 그게 본분이세요. 처음 시작한 사람은 꼭 멘토를 정하시고 그 멘토로부터 배워나가세요. 배우는 사람은 약사 빠르고 술과 음욕을 즐기며 성장 가도에 있다가도 나락하고 떨어진대요. 성공하길 바란다면 선택한 직업에 전념하고 생활을 엄중히 절제해야 합니다. 쾌락을 성공과 바꿀 때 크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배우세요. 처음 시작한 사람들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배우시고요. 선배를 통해서 배우시고요. 주변을 통해서 배우시고요. 끊임없이 질문하시고 내가 정말 많이 알아가 아니라 나 정말 많이 했는데 조금 더 이 사람한테 배울 게 있을 거야.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그 사람한테 배울 게 있어요. 그래서 꼭 배우셔야 되세요. 그리고 네, 재물운에 대한 얘기 요거 하나만 더 해주고 끝낼게요. 저는 돈을 많이 버는 편인데 보이질 않습니다. 제게 재물이 없는 걸까요? 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가졌던 재산마다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 돈을 내 수중에 머물게 하려면 그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되세요. 돈을 구기지 마시고요. 굴러다니는 돈을 함부로 여기지 마시고요. 돈이 들어왔을 때 고마워 돈아. 또다시 이 돈이 나갈 때 고마워. 귀하게 쓰이고 다음에는 나한테 오래 머물러 줄 수 있겠니? 나에게 와서 오래 머물러 주렴. 돈아 나에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 다음에는 나에게 오래 머물러 주고 더 많이 데리고 오렴 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 책에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다음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 책에도 나와 있고 정말 책마다 돈을 귀하게 여기라 그러세요. 돈을 그럼 어떻게 귀하게 여겨? 돈을 어떻게 귀하게 쓰는 거야? 라는 말을 할 거예요. 돈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귀하게 쓰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데 쓰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원래 세상을 다 우주 만물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 우리가 만든 화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돌고 돌아서 우리한테 다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 돈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사람들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사람을 찾지 않아요.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다시 가고 싶어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정을 주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더 애정을 표시하고 싶어요. 그게 우주 만물의 원리예요. 돈도 그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을 쓰시되 정말 필요한가? 내가 이게 꼭 필요한 것들이었나? 나에게 정말 필요해서 이걸 구입을 했나?
그걸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제가 오전에 이 마이크로 굉장히 고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서 여러 번 방송을 실패하고 또 찍었어요. 근데 전 또 깨달은 점이 있어요. 이거를 2번, 3번 함으로써 내가 정말 진실되게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한테 더 행복을 긍정의 힘을 더 많이 에너지를 충전을 하고 더 많은 행복을 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에게도 돈이 있다면 이 마이크를 조금 더 좋은 걸로 업데이트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을 더 많이 전달을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구나. 이렇게 돈을 같이 있는데 일순간에 소비해서 사라지는 데가 아니라요. 나의 경험에 투자하시기 바랄게요. 경험은 꼭 남아요. 우리 아이들도 이번에 여행 갔다 와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나 어디 갔었어. 나 뭐 먹었었어. 거기 너무 더웠는데 하루 종일 음료수만 먹었는데 그래도 기억에 남아. 우리 가족들은 그거를 행복을 곱씹으면서 올해를 또 다시 살아나갈 거고 올 겨울에 또 다른 여행을 꿈꾸면서 그렇게 살 거거든요. 여러분들 행복한 부자 엄마 되실 수 있어요. 집에 있으신다면 지금 오전에 비가 왔는데 지금 화창하게 겠어요. 잠깐 나가서 햇볕도 보시고 나무도 보시고 맑은 공기도 마시시고 제가 얘기 드렸죠. 지금 1초 1초 1초는 지나가고 있어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지금을 즐기시기 바라고 지금을 행복하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도 행복한 부자 엄마 되실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나가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오늘 길게 못 남겨서 너무 죄송해요. 오전에 한 2시간 정도 찍었는데 못 남기고 지금 한 4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뒤에 더 좋은 내용 많거든요. 그리고 뒤에 정말 읽어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검소함이랑 인색함이랑 너무 다른 것이다. 그리고 김승호 회장님이랑 가수 B가 단식하거나 다이어트 할 때 이거 되게 많이 봤대요. 여러분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나 절제하고 싶어. 나도 좀가 뭔가 검소하게 살고 싶어. 그런 것들이 필요하시다면은 절제 성공한 이거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하고 행복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절제 성공한 나머지 부분 전달해 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